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9월 8일자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Job growth falls short of expectations as August payrolls rise just 130,000. 즉 미국의 8월 중 고용이 예상보다 적은 13만 명 증가에 그쳤으나 시간당 평균 급여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3.7% 최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고용 지표가 견조하다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는 China ratchets up stimulus, cutting reserve ratio to lowest level since 2007. 즉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 지준율을 현행보다 0.5%포인트씩 인하 9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데 이번 인하 조치로 9천억 위엔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고 하는 블룸버그 뉴스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US-China trade dispute is already in the early stages of second Cold War. 나일 퍼거슨 says. 즉,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이 제2의 냉전 초기 단계에 진입하여 관세 전쟁에 대해 기술 및 지정학적 이슈가 포함된 다면적 문제로 확대됨으로써 이제는 트럼프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Job growth falls short of expectations as August payrolls rise at just 130,000. CNBC 보도 내용을 보시죠. 미국의 8월 중 고용이 월가 예상 15만 명보다 적은 13만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인구조사를 위한 임시직 재채용이 상당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예상보다 나은 전월 대비 0.4%, 전년 동일 대비로는 3.2% 괜찮군요. 증가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7%로 역사적 저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군요. 소위 결 경제활동 참가율은 63.2%로 2013년 8월 이래 최고치입니다. 8월 중 잡스 리포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견조한 노동시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소비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페드 입장에서는 견조한 고용지표가 유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률 둔화 추세,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의 리세션 시그널, 중국과의 무역전쟁 심화 등은 금리 인하 요인이 되는 거죠. 이에 따라 9월 17, 18일에 있을 FOMC에서 25bp 정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군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 정말 부럽죠. 그런데 일본의 고용지표는 더 좋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만은 고용지표는 일본보다 훨씬 나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국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요. 한국 경제는 올해 1, 2분기가 아주 나쁘지만은 그래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2% 후반대 내지 3%의 성장을 이루었죠. 이에 비해 일본은 최근에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그래도 1% 미만 또는 1%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양국 간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요. 한국은 2015년 이래로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일본은 아베 부임 이래
계속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2.3%의 초저실업률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 사정은 극과 극이군요. 일본의 청년 고용 지표가 없어 바로 지표 비교는 불가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 일본은 청년 구인날이 심합니다. 기업들이 대학을 찾아가서 재학생을 입도 선매한다고 하는군요. 근데 현재 양국의 고용 정책은 대체로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일본은 아베 취임 이래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임금 인상 독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동일 노동임금 적용,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지금 현재 한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거의 유사합니다. 양국의 고용 정책이 대체로 비슷한데 그런데 왜 한국의 고용 사정은 일본보다 아주 나쁠까요? 다른 참고 자료를 종합하고 제 생각을 가미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죠. 이로 인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여력이 감소한 거죠.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기업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긴 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은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정부의 과도한 노동자 우선 정책, 기업 살리기 내지 효율적 경영보다는 노동자 복지가 우선되고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 의지가 약화된 거죠. 다음 사유는 산업구조 조정 정책의 실패입니다. 근로자 우선 정책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의 정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신규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성을 지적해야겠군요. 생산보다는 분배를 우선하는 정책, 이 정책의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손상시키고 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비생산적 복지자금, 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와 청년 임시직은 양산하였지만은 양질의 일자리는 나올 수가 없죠. 한편 실업급여의 확대 지급은 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이로써 자발적 실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기업 정서의 확산이 기업의 투자 의욕과 고용 의사를 저상시키는 거죠. 여기에다가 미중 무역전쟁, 세계경제 침체, 일본의 경제 보복, 이러한 대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이 신규 투자를 지연하게 되고 양질의 고용을 지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고용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위의 제 요인들을 감안해서 산업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경제 및 사회정책의 전면적 계획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라든가 일자리정부 등의 허구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China ratchets up stimulus, cutting reserve ratio to lowest level since 2007. 블룸버그 뉴스를 보면은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은행 지준율을 현행보다 0.5%포인트씩 일률적으로 인하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이래 최저은행 지급 준비율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인하입니다. 1월과 5월의 인하보다 더 대폭 내렸군요.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여기에다 추가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하네요. 10월 15일과 11월 15일 나누어서 시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 지준율 인하 조치로 총 9천억 위엔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로써 경기 둔화 및 무역 전쟁과 그리고 다음 달에 다가오는 법인세 지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군요.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대신에 지준율 인하로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해오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위안화 조작 주장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지준율 인하 조치 후 중국 외환시장에서는 대미 달러 환율이 0.35% 상승하여 7.1128 위엔으로 올랐군요. 중국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완화적 통화관리로 이행은 아니라고 밝히네요. 그러나 현재 중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고 또 위안화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통화 완화 여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 트럼프의 환율 조작 주장과 충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소위 신중한 통화정책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네요. 참고로 최근에 중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2017년에 6.8%, 2018년에 6.6%, 올해 1, 4분기에 6.4%, 2, 4분기에 6.2% 차츰차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죠.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전쟁 심화,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군요. 네, 오늘 마지막 뉴스. US-China trade dispute is already in the early stages of second Cold War. Niall Ferguson says. CNBC 보도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무역 전쟁이 제2의 냉전 콜드워 사태 초기 단계로 진입했다는 주장입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의 나일 퍼거슨 주장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작년 초부터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이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제2의 냉전 사태 초기 단계로서 기술 및 지정학적 이슈가 포함된 다면적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 트럼프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급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만은 이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및 지정학적 이슈까지 포함된 다면적 문제로 발전한 상태에서는 그리 의미 있는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군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 콜드 워가 핫 워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군요.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이 낀 다음 주 더욱 보람차고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